안녕하세요. 돈 버는 공부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청약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그 위례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옵니다. 11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희망타운 관련 공식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혼희망타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북위례 민간 분양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북위례 분양이 좋으니 청약 자격이 된다면 꼭 넣어보시라는 얘기였고요. 신혼희망타운도 북위례에 위치해 있다 보니 민간 분양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위례 분양의 장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위례 청약은 민간 핵심 분양 키워드로 정리를 했었죠. 입지가 뛰어난 중강남권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근 지역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고 평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39평 기준으로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분양가가 9억 이하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가능합니다. 또 택지개발 지역으로 1순위 물량의 경기, 인천 거주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다 보니 가진 돈이 적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당첨이 돼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와 또 다양한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등 신혼부부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건설하고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내에는 법정 기준보다 어린이집을 2배나 설치하고 주차장을 100% 지하, 숲속 놀이터와 실내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37곳 약 43,000호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23곳에 16,0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신혼희망타운의 선도사업으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위례와 평택고덕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신혼희망타운의 특화설계 부분입니다. 숲속 놀이터, 실내 놀이터, 비가 와도 놀이터, 종합보육센터.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에 참 좋은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워너비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북위례에 분양 예정인 단지 중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대형 평수의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인근에 상업지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에는 기본 자격과 소득, 자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자격으로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기본 자격이고요. 소득 기준으로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입니다. 만약 3인 가구라면 맞벌이 부부 합산 소득이 월 130%인 605만 3,367원 이하여야 하고요. 연소득으로 환산을 하면 이 130% 소득의 12를 곱해서 7,804만 404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그 금액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4인 가구의 외벌이라면 120%를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701만 6,284원, 연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8,419만 5,408원 이하여야지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기준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공공분양 최초로 순자산 기준을 도입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합치고 여기에 부채를 빼서 계산한 순자산이 2억 5,060만원 이하여야지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보유 자산이 기준액보다 넘어간다면 부채를 조금 만들던지 아니면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유 자산을 기준 금액 이하로 맞춰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약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원 자격이 6회 이상이라는 거지 실제 당첨이 되려면 24회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2단계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혼인기간 2년 내에 예비 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자녀 세대 70%를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1단계 가점제의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 2년 이하 신혼부부, 그 다음에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가족 부모를 포함해서 전체 물량의 30%를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가구당 소득이 낮고 해당 지역의 거주 기간이 길고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2단계에서는 나머지 70% 물량에 대해 1단계 낙첨자와 자녀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을 공급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을수록 청약 납입 횟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예상 분양가와 공급 물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위례의 경우는 전용 면적 55제곱미터가 약 4억 6천만 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위례의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가가 현재 3천에서 3,500만 원까지 가는 상황에서 평당 약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이 됩니다. 23평을 공급을 받게 되면 약 시세 차익은 2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보통 중대형 면적보다 중소형 면적에서 평당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약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도지구의 분양 물량은 위례 508세대, 평택 891세대입니다. 이 508세대 중에 분양 물량은 340호, 행복주택은 168호입니다. 분양 물량과 행복주택이 따로따로 나눠서 동을 공급하지 않고요. 같은 전체 건물 내에서 위치가 다르다든지 해서 섞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어디가 행복주택이고 어디가 분양 물량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분양 입주자나 행복주택 입주자가 서로 잘 섞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합니다. 최대 4억 원 한도에서 1.3%의 고정금리, 분양 가격의 70%를 범위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가진 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전혀 본 적이 없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설사 내가 돈이 있더라도 1.3%의 대출을 받아서 2% 정도 되는 은행 상품에 저축을 해놔도 0.7%의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위험 없이요. 이렇게 파격적인 대출을 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 해당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시세 차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됩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또 분양 가격이 2억 5,0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양가액의 30%는 수익형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전용 46제곱미터도 3억 9,700만 원, 55제곱미터도 4억 6천만 원으로 기준 가격이 되는 2억 5,060만 원을 초과합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분양받던지 간에 최소한 분양 가격의 30%에 대해서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요. 평택 고덕 같은 경우는 기준 가격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향후 공유에 대한 이익을 줄이려면 가능한 대출의 한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을 길게, 또 자녀를 많이 낳는다면 기금과 공유해야 되는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자산이 적다면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일단 분양을 받고 미래에 공유해야 될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걱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매 제한 규정입니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강력한 전매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 제한을 강화해서 분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보통 인근 가격과 분양 가격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위례에 들어오는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는 7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매 기간은 8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만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일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는 청약 자격을 꼭 맞춰 두셔야 됩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12월 21일 공고 예정이고 평택 고덕 같은 경우는 28일 공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위례에 청약을 하시려면 12월 20일까지는 모든 조건을 맞춰 놓으셔야 되고요. 평택 고덕 같은 경우도 전날인 27일까지 조건을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희망타운 관련 전시관 및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에 있는 국토발전 전시관과 자곡동에 있는 LH 더 스마티움에서 신혼희망타운 관련 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신혼희망타운 관련과 분양 일정,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이런 오프라인 공간 이외에도 온라인 홍보관인 신혼희망타운.com
마이홈 포털,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공부 엄머니였습니다. 엄머니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돈 버는 지식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